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에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안녕하세요.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음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변영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벌써 오늘 목요일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역시 장세 또한도 지금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짙은 장세 속에서 어제까지는 미 증시 낙폭 이후에 우리 증시도 다시 올라와 줄까 했는데 어제는 반면에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이다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알렸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 미국 증시의 급등 네. 이후에 우리 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너무 이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좀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자, 미 증시가 크게 급등이 나왔고 5% 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좀 좋아지면서 네. 자, 우리 조정받았던 대형주 위주의 강세 좀 예상을 했는데 맞습니다. 자, 어제는 좀 우리가 예상과는 좀 다른 좀 흐름을 좀 보였죠. 거의 뭐 약보합으로 마감은 했지만 네. 조금 우리 증시가 이 조정세에서 좀 더 이제 힘을 못 쓰는 것 아니냐. 네, 맞아요. 앞으로 이 시점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네. 저점을 좀 더 하회하는 이 지수의 어떤 하락이 좀 시작된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자, 저희가 항상 강조 드렸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다. 맞습니다. 3월 셋째 주인 전통적인 어떤 조정 기간이 좀 끝나는 시점. 네. 셋째 주인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기업의 어떤 추세 전환들, 주가의 추세적인 전환이 좀 가시화될 것이다. 네. 대표적인 게 4월 초부터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좀 더 활발해질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올 초에 수립한 사업 계획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네. 그런 흐름들로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네. 좀 말씀드렸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전 증시를 보더라도 네. 자, 코스피 오늘 오늘은 조금 이렇게 약강세에서 좀 출발을 했는데 네. 자, 오장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오픈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그널 자체에서는 그래도 상승 상승하고 추세로 있네요. 조금 더 전환되고 있다. 자, 네. 뭐냐면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약보합에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자, 오늘 코스피는 한 2%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1.9% 정도 상승 추세를 좀 이어오고 있는데 자, 뭐냐? 그렇다면 우리 장이 조금 더 이제 늦게 반응하는 것이냐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네. 자, 이제 3월 셋째 주 기업의 감사 보고서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기업이 어떤 이 불확실성에서 감사 보고서라는 확정된 재무 제표를 좀 제출함으로써 네. 2020년도에 사업 부분을 모두 다 이제 정리하고 가는 수순이라는 거죠. 네. 물론 한계 기업들의 감사 이슈로 인해서 투심은 3월 셋째 주까지 어떤 변수적 요인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어. 우리 증시가 외국 주식에 너무 휘둘려서 빠지는 것도 조금 다소 의아했지만 네. 어떤 그러한 대외적인 큰 어떤 악재의 변수 요인이 아니고서 계속 주가가 출렁출렁했던 이유는 네. 다름 아닌 올해 1월까지 장세가 좀 강했죠. 그랬죠. 우리의 많이 시장에 올라갔죠. 단기에 매기가 유입되는 유동성 장세 때문에 네. 이에 따른 차익 매물 실현 또는 큰 상승에 따른 이제 조정이 우리 증시가 좀 더 심화된 것이다라고 네.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 전혀 지금 빠지고 있었지만 또 오늘 반등에 또 성공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전혀 투자자분들이 걱정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앞당겨지고 있고 또 속속들이 제출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그리고 사업 계획 수립 등이 명확하게 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투심도 회복될 거니까 앞으로 4월 초에 바라볼 상승 추세 같이 흐름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이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요동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는 이제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수상한 공시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변 대표님께서 항상 명확하게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어쨌든 그 기업들이 현재 내놓고 있는 이 1분기 실적표를 그래도 좀 기준 삼아서 네. 이제는 변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네.
올해 초에 1분기 실적이라는 것은 네.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1분기 실적이라고 합니다. 네. 12월 결산법인들이 1분기 실적을 제출하는 이 날짜는요. 네. 5월 15일까지입니다. 어. 그리고 4, 5, 6이라고 불리우는 2분기 실적의 발표. 네. 반기 실적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네. 자, 8월 15일. 자, 제출일로부터 45일을 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3분기는 7, 8, 9월에 네. 이 실적을 11월 15일 날 발표를 하고요. 네. 연간 실적에 대한 사업 보고서라고 불리우는 실적은 저희가 이 정총일까지니까 거의 뭐 3월 31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의 제출 종료일은 90일로 좀 잡는데 그렇다면 5월 15일, 8월 14일 왜냐면 15일 광복절이죠. 그렇죠. 8월 14일, 11월 15일, 그다음에 3월 31일, 윤달이 있으면 3월 30날. 네. 자는 우리가 보고서 일자로 보는데 네. 자, 1, 2, 3. 자, 기업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적이 좀 좋을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움직이지 못하는가? 자, 2월부터 3월까지는 조정장이 불가피하다. 왜? 기업의 실적 발표, 작년 성적표가 좋으면 더 네. 좋아요. 실적이 안 좋으면 자, 우리가 성적표 우리가 한번 예를 들게요. 네. 자, 올수를 맞았습니다. 네. 좀 집에 떳떳하게 들고 왔는데 그럼요. 자, 올가입니다. 올가. 요즘은 수미한가가 못 들고 없나요? 가죠. 자, 올가면은 네. 이 성적표를 뭐 숨기기에 급급한데 네. 자, 호실적이라는 건 당당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성적표가 되겠지만 네. 실적이 좋지 못하고 여기에 예상 실적을 좀 더 하회하는 그런 악실적을 냈다면 오히려 더 주주들한테 보여주기가 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제출 임박해서 그것도 장 끝나고 아주 늦게 하나 살짝 내비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그런 날 또 타이밍. 주가의 어떤 하락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네. 흐름인데 네. 자, 1, 2, 3월의 실적들이 사실은 1분기 보고서에 어떤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사실은 반기 실적의 발표보다는 조금 이런 이 그 맛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이 부분이 네. 약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실적주를 노리거나 성장주를 노릴 때는 네. 반기 실적을 주로 보게 되는데 어. 자, 상반기 실적까지의 실적 우위를 갖고 왔던 종목들은 네. 하반기에 대한 또 기대감을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1분기의 실적은 신호탄이 될 것이다. 네. 자,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을 왜 판단하느냐? 네. 1분기에 호실적을 냈던 회사들은 연말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실적을 좀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자, 작년까지 막 엄청나게 장사를 잘못했는데 네. 1분기부터 흑자 전환됐다면 이 회사 그렇죠. 시각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고 네. 1분기에서 깜짝 실적을 냈던 종목들을 메모했다가 저점 매수해서 8월 14일에 반기 실적을 제출하는 시점에 주가의 어떤 시세가 분출을 한다면 네. 그때 차익 실현 관점도 괜찮다라는 어.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1분기 실적의 호실적 종목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속속들이 내놓고 있는 1분기 실적표를 이제는 주목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 됐는데요.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했던 기업들 메모에 두셨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저점 매수해 가는 전략, 그리고 이제 실적 반기 실적표가 발표되는 그 시점에서 차익 실현해 나가신다라면 아주 성공적으로 투자 이어가실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을 열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수상항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참 주식하기 참 좋은 날씨네. 주식에 물에 있다고 알려는 드릴게.
네, 수상한 공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목해볼 만한 공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공시 종목으로 특집편을 마련해 봤습니다. 특집편인 만큼 세부적으로 또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언론사에서도 언론계에서도 지금 떠오르고 있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담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바이넥스입니다. 이 바이넥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바이넥스 1957년도에 12월에 순천당 제약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상호를 변경했는데요. 2000년 4월에 바이넥스로 상호를 변경을 했고 그리고 2001년도 7월에 코스닥 상장에 이제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이 사업 영역은 현재 이 케미컬 의약품 제조와 판매 사업 부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실제로 CMO라고 불리는 이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 그리고 개발 사업 부문으로 CDMO라고 불리는 사업 영역이죠. 같이 함께 영위를 하면서 구분된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에는요, 이 바이넥스가 시설 투자 사업까지도 추진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그 60여 년 동안 부산만을 지켰던 향토 제약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동 본사 인근 부지에 440여 원을 들이면서 공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까지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이혁종 대표, 그러니까 바이넥스 대표가 밝힌 바로는 이 신축 공장은 내년 3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 제조 시설보다 무려 3배가량의 큰 규모로 짓게 되고 이제는 그를 통해서 의약품 생산 포화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반영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요, 이 공장이 완공된 이후에는 최대 200명 정도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고용 효과까지 가져오겠다는 이런 당찬 포부까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 보게 됐을 때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부산에만 가지고 있었는데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 송도 그리고 충북 오송 지역에 바이오 공장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본사는 부산에서 계속 좀 유지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또 송도와 오송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다시 말해서 이 CMO라고 불리는 이 사업 영역이죠. 이런 부분들을 맡게 되고 부산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합성 의약품을 생산하겠다 이런 비전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기업의 성장률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바이넥스의 성장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그 연 매출 200억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혁종 대표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이끌었는데요. 무려 지난해에 1,500억 원대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성장률을 기록을 했죠. 결국에는 이 10년 만에 매출액이 무려 8배가량 성장을 한 겁니다.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도 역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으로 보게 되면은요, 주요 이제 공급 의약품을 살펴보게 되면은 136개의 의약품을 전국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에 공급을 했는데요. 이 의약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카넨 시리즈로 대표가 되는 이제 장기능 조절약이라고 불리는 정장제 그리고 이제 안약이라고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저만제. 그리고 또 알약, 캡슐로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이 내용 고형제. 이렇게 해서 총 136개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특집편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시청자분들이 하나도 모든 궁금증에 다 해소될 정도로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최근에 바이넥스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좀 언론계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어떤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2월 한 3일? 네. 2월 초순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자, 바이넥스 저희가 1차 방송이 있었죠. 자, 당시에 바이넥스의 성장성에 좀 주목해야 된다. 성장성. 그렇죠. 시설 네. 투자가 갖고 있는 이 캐파의 증설은 매출과 이어질 것이다. 네.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의 폭이 증가되면 될수록 네. 바이넥스의 기업의 양적, 질적의 성장적 가치는 완연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자, 최근에 이 잘 순항하는 이 바이넥스가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자, 바로 만났죠. 3월 8일자 공시였는데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자,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입니다. 자, 제목은 바이넥스 6개 품목에 대해서 잠정 제조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제조된 의약품을 회수 조치해라.
자,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결정한 회사의 6개 의약품 아모린정, 셀렉틴 캡슐, 닥스펜정, 로프신정, 뭐 셀렉틴 캡슐, 뭐 카딜정이라는 의약품에 대해서 네. 제조를 하지 마라. 판매하지도 마라. 네. 팔았다면 회수해라. 라고 이제 식약처에서 자, 권고를 한 겁니다. 네. 자, 회사의 2019년도 매출 대비 해당 6개 품목의 매출 합계는 한 26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요. 네.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억 정도. 음. 자, 매출액의 한 1.8%에 해당되는 이 품목이 자, 회수 조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의 이 바이넥스는 네. 회사가 횡령 배임이 일어난 것 같은 주가의 충격으로 좀 반응하고 있어요. 잠깐 좀 차트를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종합 차트 잠깐 보는데 네. 차트를 자, 보시면 바이넥스 네. 시장에서 오버하고 호들갑 자꾸 떨고 있는데 제가 오늘 네.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답답한 이 가슴 시원하게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를 투자할 때, 주식을 투자할 때 겁먹지 말아야 되는 구간, 겁먹어도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자, 바이넥스가 지금 경영진해에서 대규모 횡령이 터져가지고 네. 내일 당장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들어가는 거 아닌데 주가는 마치 지금 대주주가 내일에도 구속될 것처럼 호들갑을 좀 떨고 있다. 네. 자, 그러네요. 일봉상 이 주식을 보더라도요. 잠깐 좀 볼게요. 네. 자, 일봉상 바이넥스의 이 주가 지금 추세를 좀 보면은 와. 지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시점. 자, 15,000원을 일봉상의 어떤 저점으로 좀 본다면 네. 자, 이 회사는 CMO 생산이 이어지는 이 구간 주가는 추가적인 점진적 우상향형의 어떤 패턴을 좀 이어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왜냐? 네. 실적을 수반하고 있고 성장세가 완연하다. 그리고 부산의 신규 투자를 통해서 공장의 캐파를 3배로 증설하겠다. 이거는요. 맞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 매출을 3배 하겠다. 어.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네. 국내 CMO 이 제조 회사인 네. 바이넥스와 이수앱시스 같은 이런 회사들의 네. 방문을 통해서 네. 백신의 어떤 이 위탁 생산을 좀 타진하기도 했고 네. 이에 따른 이 러시아 백신 컨소시엄까지 좀 구성이 되면서 바이넥스도 일정 부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가 지속되는 이 과정 안에서 갑자기 네. 이 암초를 만나게 된 건데 어. 자, 이게 보더라도 6개 품목에 대해서 이미 품목 허가 조치가 있었고 네. 자, 식약처에서 다시 전수조사를 좀 했는데 네.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로 판매 중단 조처를 했다. 이 결정 때문에 지금 일봉 주가에서 더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보시죠. 네. 자, 근데 지금 일봉상이 이게 탄탄하게 지지선으로 보여지는 14,000원, 그러니까 15,000원 구간을 지금 이탈했습니다. 지금 13,600원인데 네. 자, 일봉상 저점 어디냐? 자, 이제 뭐 한 10,000원 정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주가가 일봉상 상승했던 이 매물의 상태를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이 주식 상태가 심각한 모멘텀의 훼손이 있느냐? 첫 번째. 네. 두 번째, 매출 중단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의 어떤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만한 네. 중대한 오류가 있었느냐? 네. 세 번째, 회사의 기업 존속을 정해야 할 수 있는 요인이었는가? 자,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메딕톡스가 올해 초에 작년 하반기였죠. 네. 자, 톡신주의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식약처에 시판허가 취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메디톡스 또한 이 실적의 어떤 감소 요인이 있어서 주가 심하게 모멘텀 손상 받았지만 네. 자, 지금은 어떻게 됐죠? 대웅제약과의 이 톡신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그렇습니다. 기술 이전을 확보했고 네. 당시에 제가 내외경제TV에서도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모멘텀의 단기적 훼손은 맞지만 톡신주의 대장, 네. 그 다음에 매출 캐파에 대한 취소에 대한 이 매출 영향은 미비할 것. 자, 이런 요인 때문에 당장의 악재는 맞지만 지금은 매수의 관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네. 자, 좋은 매수 기회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자, 바이넥스 지금 뭐 13,600원 오늘도 16% 정도 좀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졌죠. 시장에서 너무 과반응을 하는 것이다. 아. 너무 심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뭐 네. 오늘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좀 되면서 네. 회사가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자, 이게 사실은 뭐 이 제네릭을 이게 취급하는 회사
자,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 어떤 의문이 좀 있는데 한 네. 가지는요. 네. 자, 위탁 생산이라는 거는 자, 하나의 진통제를 제가 이제 개발했습니다. 네. 바이넥스의 위탁 생산에 우리 한 뭐 1억 개만 만들어 줘. 해서 제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든 레시피를 넘겨주죠. 네. 그럼 원료의약품과 섞어가지고 진통제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납품을 하는데 제가 내가 준 레시피대로 해라고 하지만 네. 여기서 레시피대로 안 한 거예요 지금. 위탁 근데 이게 생산할 때가. 네. 약의 품질적인 어떤 상황을 저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약값도 사실은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원료의약품은 약에 들어가는 필수 의약품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이제 의약품이 네. 우리가 보는 이제 원료의약품이라고 하는데 네. 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의약품의 원료 용량을 좀 조작했다. 자, 우리가 레시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설탕 2스푼, 소금 1숟갈, 네. 고춧가루 3숟갈. 맞아요. 근데 고춧가루 2숟갈, 저기 3숟갈 중에 2숟갈만 넣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걸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럼 다시 만들면 됩니다. 제대로 그렇습니다. 만들고. 자, 물론 바이넥스에서 이런 상황들을 네. 이 관행적인 부분이다. CMO 회사들의 관행적인 부분이다. 자, 크게 본다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전수조사를 한다면 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들의 좀 사실 전언이지만 네. 자, 물론 약사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먹는 이 약에 대한 이 부분이 원료의약품에 대한 용량이 네. 마치 인류의 뭐 인간의 어떤 심각한 네. 그 병을 좀 유발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네.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원료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용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미미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렇죠. 쉽게 그쵸? 말하면 레시피대로 안 한 거예요. 네. 지금 설탕을 우리가 뭐 3숟갈 넣으면 네. 설탕 3숟갈에 대한 원가가 있죠. 근데 그렇죠. 2숟갈 넣으면 어떻게 되죠? 한 숟갈만큼의 맞아요.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는 있죠. 거죠. 네. 자, 그런 관점 때문에 지금 바이넥스가 심각하게 욕을 먹고 있는데 네. 자, 회사는 이런 품목적인 어떤 관행적 요소가 있다면 회사가 빠르게 대응해서 공식적 입장 발표를 통해서 네. 자, 잘못한 거 털어놓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런 시판 리콜해서 다 폐기 처분하고 네. 제대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거 맞습니다. 팬데믹 현상이 좀 지속되는 이 과정 안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GMP 시설을 갖고 있는 네. 이 CMO 시장이 한정적인데 자,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이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제 바이넥스를 죽일 것인가? 이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자, 이 관행적이지 않았던 간에 네. 회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을 좀 하고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다시 네. 확보해서 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 네. 자, 지금 밝힐 게 있으면은 뭐 압수수색에서 뭐 털기 전에 네. 자, 이런 부분도 빨리 인정해서 자, 이건 맞습니다. 잘못했는데 이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더 과민하게 보는 것이다라는 네. 뭐 공식적인 좀 입장 발표도 좀 필요해 보일 거고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회사의 이 제조 캐파라는 것은 네. 수요가 꾸준할 것이기 때문에 네. 당장의 어떤 이런 악재는 제한적인 이 악재는 맞습니다. 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바이넥스가 횡령배임에 처한 어떤 회사의 어떤 주가 급락 사유만큼은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측면에서 단기 악재를 빠르게 우리가 반영시키고 난 이후에 네. 주가는 점진적으로 좀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자, 중장기 관점에서 바이넥스의 성장성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리고 회사가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어떤 이 네. 회사의 비전을 공고히 해야만 네. 이런 불확실성을 좀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넥스 역시나 현재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과민 반응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바이넥스 측에서 보다 확실한 공식 입장만 표명이 된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주가 회복은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역시나 대표님 그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네. 아까 뭐 대한약사회 입장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번 이 바이넥스의 불법 제조 파문이 지금 제약 업계로까지도 지금 퍼져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른바 제네릭 시장이라고 하죠. 이 제네릭 시장에 만연해 있는 이 불법 제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생산 설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까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행하는 제약사끼리 간의 이제 그런 무제한 위탁 생산 제도가 이번에 바이넥스 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뭔가 골마 있던 것이 뽑아져 나온다라는 건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의 제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시키는 악재성 요인 중, 즉 네.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을 보유하지 말아야 되는 관점에 대한 악재와 네. 주식을 좀 보유해도 괜찮은 악재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을 것. 두 번째, 기업의 계속 사업성의 네. 이 계속적인 사업성의 모멘텀이 네. 훼손되지 않았을 것. 세 번째,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네. 이 이유가 분명해야 될 것.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 분석이 되는데 네. 첫 번째 바이넥스는 지금 매출적인 부분에서 아까 6개 품목에 대해서 1.8% 정도의 매출 감소 요인이 있을 것이고 1.8. 32개의 네. 이 품목이 추가로 취소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매출 파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지만 네. 자, 캐파라는 것은 의약품의 어떤 취급 품목은 네. 이 품목에 대해서 만들지 말아지 앞으로 만들지 말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관행적인 어떤 이런 원가 부분에 대한 이슈가 네. 지금 제대로 개선이 된다면 네. 바이넥스는 충분히 매를 좀 먼저 맞고 그렇네요. 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나서 이후에 반등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자, 지금 바이넥스는 꾸준하게 두 자릿수의 성장성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신규 수주가 좀 진행됐고 네. 2021년도에는 백신 수주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좀 갖고 왔는데 네. 자, 이게 뭐 사실은 이 원료 의약품을 이 위탁 생산하는 네.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문제인데 바이넥스가 그렇다면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음. 지금 뭐 이 단기적으로 보면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아, 지금 오늘 주가지 13,700원인데 네. 자, 그럼 손절하세요. 손절하시고 좋은 거 다 타십시오. 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은 못 팔아요. 맞아요. 막상 그렇게 닥치면요. 자, 현실적이고 네.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암초를 만난 거에 잘 순항하고 있던 배가 네. 암초에 걸려서 배에 조그만 구멍 난 겁니다. 침몰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잘 떼어가지고 목적지까지 잘 가면 된다. 네. 자, 사업의 순환 과정에서 발생됐던 해프닝 또는 불상사인데 네. 너무 야, 이게 배가 곧 무너질 것이다. 네. 배가 침몰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 네. 자, 냉정하게 기업의 상승 가치, 그다음에 이 회사의 캐파. 네. 자, 제네릭 시장에서 이 회사가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이 캐파에 주목을 한다면, 그리고 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초래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의 네. 의약품 CMO 시장의 수요는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공장이 없을 지경입니다. 어떻게든 이 공장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관점에서 바이넥스는 자, 낙폭 과대 시에 예민해하지 말고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네.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넥스 사실 악재 아닌 악재를 만난 셈인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지금 혹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지금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좀 더 하방 추세가 이어질까요? 자, 저는 잡으세요. 네. 일봉상 지금 저점 14,000원대를 지금 이탈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주가 지금 13,700원인데 네. 자, 자, 일봉상 최저점은 한 10,000원 정도 보여. 네. 자, 3월 13일 6,000원대는요. 그건 기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때는 그렇죠. 모든 종목이 반토막 이상 났어요. 네. 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리스크 부각이 됐던 시점에 어떤 주가를 우리가 논의를 좀 하더라도 네. 자, 일봉상에서 10,000원에서 지금 14,000원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근데 좋습니다. 시장은 네. 당장 상장 폐지 될 것처럼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자, 지금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네. 관점에서 중장기 이상의 네. 바이넥스의 관점 좀 본다면 네. 지금 이후에 사태 수습이 좀 완료가 된다면 네. 바이넥스는 충분히 주가가 이 상승폭을 하락폭을
다소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특집편으로 마련한 이 바이넥스 종목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잘 순항하던 이 바이넥스라고 하는 배가 작은 암초를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악재의 종류 가운데에서도 지금 기업 성장의 모멘텀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기업의 존속성에 폐해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번에 있게 된 이 공시와 관련해서도 겨우 1.8%의 매출 감소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 현재는 주가가 빠지게 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고 그냥 기본 매수 구간이 아니라 적극 매수 구간이라는 점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주 상승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구간 잡아드린다면요. 10,000원에서 14,000원대는 적극 매수 구간이다. 네, 우리 수상한 공시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저희가 꼽아본 수상한 공시 종목은 바로 골드 퍼시픽입니다. 이 골드 퍼시픽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요. 골드 퍼시픽은 2019년도부터 현재 그 주요 사업부로 크게 두 개의 사업부로 구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패션 사업부와 바이오 사업부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 가운데 패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 호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호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중국 등으로 수출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7월에 주식회사 다나은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서 역시 바이오 사업도 함께 개시를 했는데 의약품 도소 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확대한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이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에요, 대표님. 좀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실적 좀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 공시 좀 보는데요. 네.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매출액도는 39조, 손익구조 네. 30% 이상 변동의 공시를 했는데, 자, 실적은 작년 대비 26%가 증가한 143억. 그다음에 영업 손실이 작년에 마이너스 34억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이 6억 8천 정도. 자, 흑자 전환하면서 네. 흑자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단기 순손실은 316억 원의 순손실이 있었는데 네. 올해 14억으로 95%의 순손실 비율을 좀 감소시켰다. 자, 일단은 뭐 영업이익을 흑자로 좀 전환한 게 좀 고무적인데, 네. 자, 매출액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에 대해서 네. 회사는 바이오 사업 부분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좀 있었다. 그리고 패션 사업 부분인 호재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로 인해서 판매에 호조가 있었다라고 네.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익구조의 변동 주요 원인은 네. 매출이 증가함에 따른 이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네. 자, 기업이 어떤 이 회사의 이 가치를 판단할 때 네. 영업이익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주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자,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팔았는데 남았느냐, 단순하게. 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원에 만들어 가지고 120원에 팔면 20원이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요, 100원에 팔았는데 운송비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해서 팔고 나니까 원가 다 비용 다 제하고 보니까 네. 90원. 그럼 10원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영업 손실이 10원인데 자, 작년 같은 경우는 3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올해 소폭이긴 하지만 6억 8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냈다. 네. 자, 지금 골드퍼시픽은 사실 그 보유자 관점에서 대단히 속이 좀 많이 쓰린 상태입니다. 잠깐 일봉 차트 좀 보더라도 네. 자, 올해 초에 작년 12월부터 네. 주가가 많이 급등을 빠졌네요. 했었습니다. 네. 자, 어떤 이유였느냐? 네. 자, 이 회사는요. 네. 자, 제넨셀의 이 인도 코로나19 치료제 이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요. 네. 경희대랑 그다음에 벤처 제약사인 제넨셀이 네. 합작해서 만든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2상에 이제 돌입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네. 제넨셀 관련주로 좀 분류가 좀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APRG64의 인수를 네. 작년에 좀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한국파마랑 그다음에 이 제넨셀 한국의학연구소와 지난해에 이 컨소시엄까지 구성하면서 사업 역량을 좀 가져가는 이 모멘텀 때문인데 네. 잠깐 일봉 차트 좀 보더라도 네. 자, 주가의 어떤 평균 구간
자, 1,600원이 일봉상 탄탄한 지지대라고 좀 본다면 네. 주가는 이렇게 되게 어. 급등락을 해요. 그렇네요. 조금 사면은 단기에 좀 급등했다가 팍 바로 떨어지는. 떨어지고. 자, 흐름적으로 보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수급의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르면 수직적으로 오르고 수직적으로 좀 떨어진다. 뭐냐면 네. 모멘텀이 아직은 확고하지 못하다. 어. 기업의 어떤 이 네. 차트의 어떤 흐름은 네. 이런 차트가 돼야 돼요. 완만한 흐름으로 주가가 좀 형성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네. 시그널 자체는 급등한 패턴을 보여주면 여지없이 주가가 폭락하고 다시 그러네요. 조정 기간을 좀 거쳐서 한 번 더 돌파 시도가 된다면 여지없이 하락을 하는데 자, 일봉상의 고점은 좀 높여가고 있지만 다시 낙폭으로 돌아왔던 일봉상 저점을 항상 출현하는 이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신규적인 어떤 관점이라면 지금도 사실 매수 구간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신규 관점으로? 골드퍼시픽 자체가 네. 코로나19 치료제 전체의 대세적 조정기예요. 음. 자, 뭐냐면은 이 네. 종목뿐만이 아니고 네. 작년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 종목들이 네. 대규모 기대감에 따른 시세를 냈지만 이후에는 그렇죠.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점점 흘러가는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네. 자, 이 회사의 예상되는 모멘텀은 인도 임상 3상의 동후부 물질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 구간이 아. 추가적인 어떤 추세 상승일 텐데 네. 자, 그렇다면 전고 영역까지 좀 돌파할 것인가라는 네. 관점에 봤을 때 저는 네. 단기적으로는 한 2,000원대는 좀 회복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단 아까 얘기한 APRG 64 모멘텀이 네. 한 번 더 3상에서 부각되는 결론을 좀 도출하는 시점이라면 네.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한 1,100원에서 1,300원 구간 정도의 안에는 네. 자, 1차 매수는 유효한 구간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 네. 자, 신규 매수를 지금 하더라도 이 결론에 대한 어떤 도출 부분이 당장 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기간 조정은 좀 더 거칠 것이고 네. 삼상에 대한 어떤 임상 결론치가 나오는 시점에 모멘텀 부각이 된다면 네. 주가는 2,000원까지 단기간 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해서 골드퍼시픽은 한번 네. 공략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공시 종목 골드퍼시픽 역시 공략주로 우리 변 대표님께서 선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한 그런 모멘텀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지난번에 그 제넨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 APRG 64라는 이 물질이 집중 조명 받게 되는 그 구간의 상승 모멘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역시 1,100원에서 1,300원대는 1차 매수 구간으로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관심 종목 담아두시면서 투자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좀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은요, 국순당이라는 먼저 국순당 하니까 상당히 좀 구수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예, 술 생각 좀 나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 국순당은요, 이 백세주 마을이라고 하는 직영 매장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류 제조와 판매업을 주요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익은 또 흑자로 전환한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도 좀 개선이 됐다라고 밝혔는데 우리가 또 이제 공시를 그래도 좀 짚어봐야겠죠, 대표님? 예, 국순당은 뭐 우리가 참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올해 영업 손실이 났다면 네. 퇴출이에요. 아, 5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작년 2020년도에 네. 1차적인 어떤 적자 규정상은 사실은 이 실질 들어가야 되는데 네. 한 번 더 기회를 받았던 거는 이 부채 비율을 크게 감소시켰다. 한 번 더 기회를 받았는데 네. 자, 올해는 그래도 보답을 좀 했습니다. 음. 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공시 잠깐 보겠습니다. 네. 회사는 전기 대비 매출액은 48% 감소된 네. 529억 원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작년 59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비해서 네. 45억 원의 영업이익 내면서 흑자 전환했고 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82억 원의 순손실을 냈는데 올해는 186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답을 했습니다. 네. 자, 매출액 감소 요인에 대해서는 종속회사의
이 제외. 자, 연결대상법인에서 종속회사를 빼버리면 네. 매출은 감소가 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도 같이 빠져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자, 매출액은 이 종속회사가 제외되는 이 사유로 인해서 감소했지만 네. 마케팅 및 판매 활동비가 감소했고 판관비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으로 네. 흑자 전환됐다. 그다음에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즉 영업의 비용에서 영업의 수익이 난 거예요. 네. 자, 회사의 금융자산이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이익으로 좀 전환되면서 이 부분이 영업의 이익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네.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네. 좀 분석이 되는데 네. 자, 지금 뭐 5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지금 처했던 국순당인데 네. 어찌됐든 2020년도 3년도에는 네. 내실 있는 사업을 좀 통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이 회사의 계속 사업성의 요인은 이 리스크는 해소했다. 네. 아까 우리가 강조했던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그래요. 자, 기업의 존속성, 계속성이라는 거는 네. 자, 1년 후에 퇴출돼 버리면 내 지분의 가치는 휴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회사의 성장성이 완연하고 지금 당장의 어떤 악재의 이슈는 있지만 회사는 점진적으로 계속 이 시도에서 다 잡아간다면 네. 다시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국순당도 네. 2021년도에 어떤 실적에 한 번 더 주목하는 네. 그런 부분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이넥스, 골드퍼시픽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답한 국순당까지 알아봤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나우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4월 1일부터는 하단에 나가는 채널로도 저희 방송이 송출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손용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골든타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공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